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메리트 옥션에서는 유튜브 구독자를 위한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강의 주제는 법원 경매의 매각 절차와 유의점, 우리 교육생의 투자 사례, 입찰표 작성 실습, 명도법 총 4개의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유튜브에서 메리트 옥션을 구독한 사진을 캡처한 후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무료 강의는 메리트 옥션의 왕초보 경매 과정과 동일한 교육 내용으로 부동산 경매 초보 입문자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5-1에서 보면 조사 내용을 확인한다, 분석한다. 우리가 여태까지 4-3까지 조사했던 내용, 모든 것을 전부 다 책상에 앉아서 분석을 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실제로 그 시세가 A, B, C, D, E 각각의 중개업소나 그 외에 탐문조사했을 때 명도에 대한 부담 등, 그 다음에 하자 보수 등 이런 것 등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염려가 되는 등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 가격을 우리가 산정함으로써 입찰을 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입찰가 결정 같은 경우는 5-2 보면 정상 매각이 되는지 또 변경이나 취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2차 조사 단계가 있다. 1차 조사 단계가 있었죠. 그죠?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가 입찰을 당장 앞두고 있을 때 정상적으로 매각 기일날 매각이 될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헛걸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원거리에 있는 그 물건을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했을 때는 웬걸? 하루 전날에 매각 시간이 늦을까 싶어가지고 또 늦다 보면 당황스러워서 입찰표 작성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까 싶어서 또 임장 조사 겸 하루 전날에 내려가서 그 인근에서 숙소에 머물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의지에 불타올랐는데 당일날 매각 길러 가니까 웬걸? 매각 물건 명단에 빠져 있더라 라고 했을 때는 푹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매각이 될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저만 노려보지 마시고 뭐죠? 어떻게 확인하죠? 엄마? 머리를 긁어 왜? 어디다 전화할까요? 세탁소? 청와대? 담당. 그 경매가. 담당 경매에 전화해보거나 가장 좋은 거는 뭐였죠? 채권자에게 직접 전화해보는 거. 경매 신청 채권자가 개인이 아니었을 때는 등기부를 보고 채권자의 주소지를 통해서 등 우리가 상호를 통해서 등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 수 있고 연락을 해서 경매 사건 담당자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매각 기일날 매각이 진행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원거리였을 때는 이동을 해도 이동하는 편이 당연히 현명해 보인다. 똑똑한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3 최근 실거래가 및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낙찰가 2차 확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다. 그죠? 최근의 실거래가 가격을 실거래가라고 하면 3-4개월 정도 전이 아닐 수 있고 경기가 급변하고 있는 경우는 3-4개월 그 값은 이미 흘러간 과거의 값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가격은 과거의 값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 시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확인이. 자, 수익률 분석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 즉 내가 이 정도 금액을 썼을 때 흡족할 만한 어떤 수익인가 내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수익률 분석. 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은 투자 금액, 투자한 자본, 분의 수익 곱하기 100. 그래서 수익률은 당연히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단위가 퍼센테이지겠죠. 그죠? 그래서 분모값이 아까 투입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입금액 안에는 어떤 것들이 속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게 합니까? 최초에 뭐예요? 입찰 보증금. 최고가 매수 신공이 되고 낙찰가 신분이 되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매각대금, 완납이죠. 나머지 잔금에 대한 완납이겠죠. 즉 입찰 보증금 플러스 나머지 잔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출될 금액이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그죠? 취득세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등기 이전할 때 셀프 등기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대출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법무사를 사용하게끔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자기네들 채권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법무사를 사용하게끔 해요. 그래서 그네들이 그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우리가 등기 이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 비용, 법비가 발생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명도 합의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이자가 발생이 안 되게끔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받은 전액을 다 변제하기 전까지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월세 형태로 해서 월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또 역시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담이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뭐가 있습니까? 인테리어. 그렇죠. 수선 비용. 그렇죠. 수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선을 다 한 다음에 명도 다 끝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중개 보수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것 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만약에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언급했지만 연체 관리비가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인수해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역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해되시죠? 그런 것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순수 내가 투입한 투입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들어갈 돈만 계산했는데 지금 뺄 돈도 있겠죠. 만약에 레버리지를 이용했다 그러면 대출 금액을 그 분모값에서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또 빼줄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차인한테 받은 보증금 아시겠죠? 그런 것 등이 분모값에 투입금을 계산할 때 우리가 가감을 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자값 수익, 그죠?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 투입금액 분의 수익이었다 곱하기 100, 그죠? 그때 그 수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내가 입찰하려고 할 때 조사했던 그 시세, 그것을 매매 가능 금액으로 보고 내가 매수한 때 그 필요한 비용 모든 것들을 합산해서 뺐을 때 시세 차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분자값의 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임차인한테 만약에 월세 형태로 계약했다. 근데 그 월세를 받은 돈으로 이자를 전부 다 변제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연 단위로 계산했을 땐 그 수익도 적지 않다. 또 하나 어떤 수익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향후 매매 가격이 상승했을 때 부차적인 어떤 미지예수지만 가격 상승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으로서 포함되겠다. 시세 차이라고 하죠. 시세 차익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어떤 1차적인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2차적인 시세 차익도 발생할 수 있겠다. 곱하기 100. 근데 우리가 그 애초에 입찰가를 그 산정함에 있어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미래에서 그 가격이 상승 변동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려고 할 때는 그와 같이 추가로 매매가가 상승한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입찰가를 산정할 그때 당시에는 현재 그 우리가 매수할 때 필요한 금액, 투입 금액분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우리가 조사한 매매가에 우리가 실제로 투입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값이 바로 수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 근데 시장에서는 92%대에 낙찰되고 있다. 내가 92%까지 입찰가를 올려 써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 향후에 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할 여지가 없고 약간 보합이 예상된다. 입찰 포기. 바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될 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폐기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까지 입찰가 산정하는 데까지 여러분께서 경우에 따라서 노련해지면 임장활동 안 해도 됩니다. 임장활동 나가기 전에 입찰가 산정을 한번 해보고 임장활동 나갈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네?
그러면 바로 폐기. 이 폐기하는 그 순간까지 노련해지시면 10분도 안 걸려요. 그 말씀 뭐냐? 여러 개의 사건을 도모해 보란 얘기예요. 한 사건 가지고 2, 3일, 일주일, 몇 주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딱 보고 딱딱딱 계산해보고 가조사, 임장조사는 아직 안 해봤잖아요. 가조사 해보니까 임장조사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마지막 한번 살펴볼까? 물론 이제 매뉴얼에서는 순서가 약간 바뀌었지만 입찰가 산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최근에 유사물건의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네? 아이고 이건 덮어버려.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 가볼까? 다른 물건, 다른 종별을 한번 선정해볼까? 이런 정도 고민으로 옮겨가야 된다. 근데 그러한 시간이 10분, 많게는 30분 이내에 다 끝나야 된다. 왜냐면 상대가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그죠? 내가 그 시세 조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지 않다거나 전화 통화가 안 되거나 혹은 점심시간이거나 라고 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량의 그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 바로 폐기입니다. 아시겠죠?